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 남북전쟁의 첫 대규모 공방전인 1, 2차 분란 전투가 벌어졌던 메나사스 국립전적지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남북전쟁은 약 160년 전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던 미국 연방정부에 맞서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주들이 남부연합을 결성해 4년 동안 벌어진 내전인데요. 1861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섬터 요셉 포격으로 전쟁이 시작됐지만 3개월 뒤인 7월 21일 이곳 메나사스에서 1차 전투에서만 5천 명 넘는 사상자를 내며 본격적인 대규모 전투가 시작됩니다. 네, 이곳은 1차 메나사스 전투의 유일한 민간인 희생자였던 주디스 헨리 씨가 당시 자신의 딸과 흑인 여성 인부와 함께 살았던 집인데요. 당시 군 병원으로 사용됐던 스톤 하우스와 함께 현재는 2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국립 전적지 공원의 일부입니다. 방문자 센터에는 당시 군인들이 사용했던 장비와 유물이 전시돼 있고 전투를 재현한 영화가 상영됩니다. 폭격기도 탱크도 없던 시기임에도 사상자가 60만 명에 이를 만큼 남북전쟁은 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전쟁이었는데요. 그 결과 흑인 노예는 해방됐고 미국의 연방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중국 후베이성 산샤댐의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를 넘어 우려 수준까지 올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양쯔강 상류 지방에 한 달 넘게 계속된 폭우로 산샤댐의 저수량은 최고 수위인 175m까지 불과 10m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지고 있어 댐 붕괴 위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쯔강 하류 도시들은 침수를 막고자 제방을 폭파해 수위를 낮추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만리장성 이후 최대 토목공사로 불린 산샤댐은 완공 1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국 정상들이 닷새에 걸친 협상 끝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회복 기금에 합의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책정된 기금은 7,500억 유로, 미국 돈으로 8,600억 달러 수준인데요. EU 지도부는 이번 합의에 만족을 표명하며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 최대 수혜국은 코로나 사태 초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로 경제 회복을 위해 2천억 유로를 할당받을 전망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경찰이 지난 18일 밤 열린 폭력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흑인 차별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지난 18일 포틀랜드 경찰 건물에 불을 지르고 연방법원 주변에 방어벽을 철거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건물과 동상들을 보호하겠다며 포틀랜드의 연방병력 투입을 승인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오리건 주지사와 포틀랜드 시장 등은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격렬한 주요 도시들에 더 많은 연방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아랍권 최초의 우주선 발사에 성공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우주선 아말은 내년 2월쯤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이번 화성 탐사 프로젝트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산업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지휘한 사라 알라미리 아랍에미리트 첨단과학부 장관은 발사 성공을 지켜본 이들에게 더 큰 꿈을 꾸도록 했다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아말은 687일 동안 화성 주위를 돌며 각종 데이터를 수집할 ye정입니다. Ayasofya'yı yanlış bir kararla da olsa müzeye biz çevirmiştik. Onu yeniden camiye de biz döndürüyoruz. Il pensiero a Istanbul. Penso Santa Sofia e sono molto addolorato. 터키 정부가 인류의 문화유산 아야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터키 법원이 최근 아야소피아의 박물관 지위를 취소하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모스크로 개조해 24일부터 종교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아야소피아 논란을 통해서 본 터키의 이슬람주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Мы с глубоким сожалением воспринимаем принятое сегодня решение
о превращении храма Святой Софии в мечеть. Этот храм был построен в VI веке и посвящен Христу Спасителю. 아야 소피아 또는 성 소피아는 원래 6세기 동로마 제국이 동방정교회의 성당으로 세운 기독교 건축물입니다. 15세기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오스만 투르크는 이 건물을 황실 전용 모스크로 사용했는데요. 20세기 초 오스만 제국 멸망 후에는 터키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의 명령에 따라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터키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세속 국가로 공고히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85년 만에 이를 뒤집어버려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터키의 건국 이념마저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Changing Hagia Sophia or Hagia Sophia into a museum in the 30s of the last century was a kind of metaphor for Atatürk's ideas. 지난해 집권 여당이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패하고 올해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침체까지 발생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이슬람교 신자와 민족주의 serek을 끌어모으려고 아야소피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건데요. Bu ülkede yaşıyoruz. Biz bunlara saygı göstermek zorundayız. Avrupalı'ya göre biz yaşamak zorunda değiliz. Avrupalı bize göre yaşasın. Yani bunun için Türkiye'nin kararlarına herkes saygı gösterecek. 터키의 일부 이슬람주의자들과 극렬 지지층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지만 서방 국가들과 기독교 문화권은 물론 세속주의 국가로서 터키의 지속을 바라는 터키 시민들도 아야소피아 모스크를 반대하죠. Güzeldi. Yani hem Osmanlı tarihi hem Bizans tarihini aslında bir araya getiren bir yapıydı. Şu an cami olması kararı aslında 1000 yıllık geçmişi silmek gibi bir şey bence.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한데요. 아야소피아를 어떻게 운영하든 그것은 터키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또 아야소피아가 모스크로 바뀐 후에도 관광객은 여전히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내부의 기독교 유물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터키의 이슬람주의 정책이 종교 갈등을 유발하진 않을지 세계는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I wanted to be a therapist when I started going to college. I thought I was going to be a teacher. And then I took Psychology 101. And I really got fascinated by, wanting to learn about people and how they work and why they do and say the things that they do. And I think I've always been someone that people go to as a sounding board, as like a helper, and I really enjoy it. So there wasn't anything that specifically happened, but just that made me, I've always wanted to help people. Everybody's working from home and getting to some more time with their family, and the commute time that people used to have for work to decompress and to be able to just unplug and get away from all the stimulation is lost during the pandemic. And so people were experiencing a lot of stress, anxiety, a lot of difficulty trying to set routines in their life again. It's really helpful for people to set a routine in their life. Just like when they were working, they had a routine. They would wake up at a specific time, exercise at a specific time, eat dinner at a specific time. All of those things, trying to recreate that. Also creating time where you're not thinking or talking about the pandemic or stress or anything negative for yourself and for your relationship, I think is really helpful. So the stage that everyone's in now is, where do you go that's safe for me and for my partner or whoever I'm living with? If people want to come into my home, who should I allow, and should I wear a mask? Shouldn't I wear a mask? Is the news accurate, and what to listen to? And so now that anxiety is ramping up. So trying to find little pockets of what you can do to keep yourself in control of whether it be your mind and your body, so breathing and things like that. Then also switching gears and training the brain on how to think of what you can do instead of what you can't do. There's a lot of financial anxiety right now.
people that have lost their job or who are being furloughed or who are being laid off. The biggest thing is being patient, understanding that we are going through a really traumatic time and a crisis, and also looking at the positives. A lot of people are looking at, okay, so I'm not getting a job, let's look at why that is a good thing right now. I can have more time with my family, I'll never get, hopefully never get this time again. And so trying to be grateful and appreciating all the small things.